이제 복대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하가 10도라고 하는데 이런 날 건물에 보일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화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왔습니다. 복대리, 일단 복대리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복대리는 중요하죠. 2019년 시험에서 나왔고요.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부의대리이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일단 대리인 선임하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면서 본인의 대리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개념은 대대본이다. 대대본. 저도 학생일 때 이거 문제 객관식 나왔을 때 많이 틀렸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개념을 외우지 않아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부의대리이다. 이거 아니어서 그렇더라고요. 대대본. 대대본 이것이고, 자, 복대리인의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것인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서 그림으로 공부하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림 잘 보시고, 복대리는 대리의 연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대리는 대리인 을이 하나죠. 복대리 경우는 을병 두 명이라는 말이죠. 복. 복이라는 말도 여기 써 있죠. 돌아올 복, 겹칠 복인데 법전에는 이 글씨로 되어 있고요. 돌아올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법과대 교과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겹칠 복으로. 근데 법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또는 세 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움은 없고요. 복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대리인의 개념을 위하는 거,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부의대리이다 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겠어요. 대대본. 자, 화면을 보시죠. 건물주인 또는 땅 주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줍니다. 수권, 권한을 주죠. 집 좀 팔아주세요. 땅 좀 사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대리 권한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냐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선임합니다. 복임. 자,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복임. 그래서 복대리를 또 선임하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자, 병은 누가 선임했다고요? 을이 선임했다. 그래서 대대본,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부의대리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은 병과 정의 체결하고요. 자,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하죠. 여기서 계약하죠. 효과는 갑과 정사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 기본 개념이죠. 다시 한 번 더. 갑이라는 본인이 을의 권한을 줬습니다. 을이 직접 대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대신 또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 선임해서 병이 을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정과 계열하면 효과는 갑과 정사에 직접 비친다. 이것이 바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민법 120조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유권대리에서는 복대리가 마지막 종결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배우고 나서 곱하기 나누기 배우죠. 그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나면 이제 무권대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권한 있는 대리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부의대리이다. 일단 외우시고, 대대본. 이 대대본을 외우지 않으시면 시험장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대리인의 개념과 복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대리인의 성질, 대대본, 대리인이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본의대리이다. 대대본.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하죠. 그러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시험에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이다. 틀렸습니다. 본인의 대리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하지만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의 대리.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선임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그 자체는 대리인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이고,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리인은 아니다. 중요한 것이 3번이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대리인이 사정이 생겨서 복대리인 선임했으니까 을이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후라도 대리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리인 역시
대리인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병에게 권한을 주고 네가 대신 바로 했다가 의리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병들어 대리권 수여를 처리하면 되죠. 내가 너한테 부탁했었는데 내가 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계약했으니까 너 하지 마. 그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그럼 맞는 것처럼 보여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라도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색깔을 달리했죠. 그러나 기초가 되는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 소멸되죠. 이건 뒤에 나오지만요. 근데 뭐 산모가 죽으면 애도 죽죠. 그런 뜻입니다. 기초가 되는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 소멸된다. 더 중요한 거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 항상 임의대리입니다. 좀 이따 보지만 법정대리인 선임하든 임의대리인 선임하든 누가 선임하든 항상 임의대리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역시 임의대리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임의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X 틀렸습니다. 누가 선임하든 법정대리인 선임하든 임의대리인 선임하든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또 복대리인도 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할까? 복복대리인, 복복대리인. 또 선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복복복대리인. 재밌죠? 자, 복대리의 기본 개념 복대리인은 대대본이다. 대대본 대리인이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리한 사람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것을 복임권이에요. 복임권. 뜻은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복임권. 임의대리인 누구라고 했습니까? 중개사도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서울에 사는 아파트 주인이 용인에 사는 나에게 아파트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용인에 저랑 같이 살다가 서울 강남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합니다. 아파트 좀 팔아달라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 수지동 100 이런데.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 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팔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을 또 선임합니다. 병을 뭐라 하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서울의 아파트 주인은 의리라는 나를 믿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최 사장님 아파트 좀 잘 좀 팔아줘. 내가 수수료 넉넉히 줄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의리라는 저를 믿고 대리권을 줬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말해서 갑의 뜻을 배신해서 갑의 믿음을 버리고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는데 안 되겠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보인권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보인권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함부로 남을 내 대신 선임해서 야 서울에 사는 갑의 아파트 좀 팔아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안 되면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는 뭐라고? 보시면 임의대리인도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 본인이 허락합니다. 사장님 제가 아파트 팔아 드리도록 했는데요. 제가 일이 생겨서 못 팔겠네요. 용인 지역에 제가 잘 아는 중개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맡겨도 될까요? 허락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좋대요. 그럼 되죠. 물론 뭐 그분은 제가 선임한 복대리인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아는 사이거든요. 믿을만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스 승낙하면 됩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보인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이 승낙은 명시묵시 불문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도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리하는데 이 경우에 대리는 본인에 관하여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게 책임을 집니다. 자, 복대리인이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갑은 저를 믿고 대리권을 줬는데 제가 병을 선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복대리인을 지명했거든요. 그 경우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요. 복대리인의 부적이 적합하지 않아 또는 불성심함을 알고서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했다. 그때는 책임집니다. 게을리한다? 우리가 엊그저께 배웠죠. 뭐라고 하죠? 해태. 요즘은 해태란 말 잘 쓰지 않냐고 게을리한 때로 하지만 법조문을 보시면 해태란 말만 했대. 해태란 것은 해이하고 나태하다. 게을리한다. 요즘 점점 법조문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조문이 옛날 조문이 많아서 또랑 같은 것을 국어로 한다든지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아직 법조문이 1960년 1월 1일 날 우리 민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괜히 오래됐죠? 약 60년 됐네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태여 이런 한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법전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기을이라고 됐지만 이렇게 해태라고 된 부분도 많다. 자, 결론적으로 임의대리는 본인의 신뢰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없이 없다. 그러나 이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없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때 승낙은 명시묵시를 불문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판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판례. 아파트 분양 업무는 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아파트는 짓는 게 중요합니까? 파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파는 게 중요하죠. 짓는 건 잘 지죠? 아파트 많이 지어서 안 팔리면 회사 도산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물론 짓는 게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매매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되지 않으면 회사 망하죠. 따라서 함부로 분양회사 쪽에서는 남에게 분양권을 넘기지 못합니다. 보시죠. 아파트 분양 업무는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 성공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함부로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어 없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복대인 선임권 안에 본인의 승낙은 명시, 묵시 불문하지만 아파트는 예외다. 아파트는 짓는 것보다 파는 게 10배 더 중요하다. 따라서 열심히 잘 지었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회사 도산되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철저하게 분양을 잘 해줄 사람에게 분양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중간에 커미션만 먹고 네가 대신 분양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을 보겠습니다.